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019년이죠, 지금. 네, 2019년이고, 우리가 이제 2020년 대비 시험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 어떻게 진행을 할지 여러분들이랑 잠깐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상반기에는 아마 이 분을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저거, 어, 듣고 오셨나요? 그 프리스쿨? 예, 프리스쿨이 또 나오죠. 이 주인공이 자 미미 쌤인데 2020년 대비 예비 교사이고 이제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수업을 할 때 그래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쭉 따라가기에 적합한 스토리텔링을 좀 만들어서 수업을 하려고 최대한 이제 노력을 할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캐릭터를 어,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기에 대해서 좀 알고 그 다음에 어떤 성공적인 목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근데 기억력 전략에 대한 걸 좀 아셔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학습 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높이기 위해서 뭘 해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그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스터디를 이번에 굉장히 강화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선생님들은 요 수업은 그냥 그날 해야 될 걸 다 끝내야 집에를 가실 수 있는 네,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5시에 끝나는 건데 한 2시간 정도는 스터디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끝나는 시간은 대략 7시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진도부터 생각을 해보죠. 진도에 대한 거는 일단 오늘 국악 개요하고 국악 통론을 나갈 거예요. 왜 제가 개요라고 하냐면 이게 그냥 통론으로 바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막 음계 공부해야지, 장단 공부해야지, 뭐 이렇게 막 이게 하나의 악곡으로 전달이 잘 안 되고 그냥 이론처럼 전달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국악이라고 하는 악곡들을 접하면서 그 음악 안에 어떤 요소들이 숨어 있나를 한번 찾아보고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오리엔트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요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이렇게 줌인해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국악 통론 악곡 그래서 이제 통론을 아마 다 하지는 못할 거예요. 오늘 이제 그런 전체적인 개요를 해야 되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 악곡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3주차에서는 국악기와 국악실기, 국악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주 동안의 국악을 다 끝낼 거예요. 근데 이 핵심 이론반 같은 경우는 8주 안에 우리 시험 보는 분량을 다 끝내야 된다는 부담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래서 이제 깊이 들어간다기보다는 이렇게 산 위에 올라가서 전체를 조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를 강의를 자 이렇게 3주가 있잖아요. 그럼 언제 교과서반을 시작하시면 좋으냐면 여기서 교과서 뭐죠? 교과서 중에서 국악 파트, 국악 이게 교과서 분석반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6주는 인강으로 미리 이제 제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통론을 하고 얘를 통론 파트를 보면서 복습을 하는 방법도 한 가지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는 일단 여기를 충실하게 하면서 그럼 여기가 1차적으로 그냥 한번 개요만 한 거잖아요. 그런 것을 교과서로 들어가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 주시면 여기에서부터 2월 달까지는 이 국악 교과서를 같이 다 끝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투 트랙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가 1주차, 그러니까 1월, 여기가 1월이에요. 여기가 2월이고, 전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핵심 이론 가죠. 그 다음에
요 3주차를 하고 여기서부터 국악 교과서를 가죠. 그쵸? 그럼 그때 여기서 뭘 하고 있냐 하면 요쪽에서는 이제 서양막사를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두 가지로, 여기 국악, 왜 국악을 먼저 하냐면요, 서양음악 전공 선생님들이 대부분 좀 더 훨씬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국악이 처음에 너무 이 넘사벽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좀 해소를 해드릴까 하다가 먼저 하고 또 하고, 거기에다가 제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보고 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보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그건 수업하면서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예습을 해오셔야 돼요. 다음 주는. 그래서 오늘은 좀 천천히 나갈 거예요. 예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항상 예습을 해오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러면 이렇게 하면 국악이 어느 정도 좀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고 나면 서양막사, 그 다음에 서양음악 통론, 화성법과 대입법을 가는데 화성법이 1월 달에 시작하는 거 맞죠? 3월 달에 시작하나요? 1월부터. 네. 사실은 화성법을 제가 수업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직 세부 일정을, 자, 그러면 여기가 물론 여기보다 조금 늦게 시작하기는 하는데,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화성법이, 그럼 우리가 이제 하는 내용이 3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은 2개에서 3개 정도를 같이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국악을 좀 심화한 거고, 화성은 기초예요. 완전 통론과 화성에 대한 기초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핵심 이론까지 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뭘 하냐면 음악교육, 철학, 미학, 심리학, 교수법, 교육과정. 이게 뭐예요? 교육론이죠. 자, 그래서 교육론을 여기서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교육론이 아직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 둘, 3가지가 지금 가고 있어요. 그쵸? 핵심 이론하고, 국악하고, 화성하고. 자, 그럼 언제 교육론을 시작하냐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교육론 심화를 하는데, 요거는 마인드맵 심화반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마인드맵 심화반이 되고, 여기서는 이 교과서 했던 거를 뭘로 하게 되냐면 서양음악 교과서를 요때 합니다. 자, 그러면 얘하고 겹쳐서 가겠죠. 그리고 화성법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청음 끝나고 이렇게 막 쭉 다 이렇게 연결해서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월부터 8월까지 거의 그냥 쭉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일정 정해진 기간은 앞에 상반기, 그 다음에 이제 좀 뒤에 약간 심화 클래스가 하나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화성은 안 잊어버리는 수준에서 꾸준히 계속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한 것들을. 그리고 요 뒤에서는 이제 심화가 되죠. 자, 5, 6월에는 어떤 거를 하냐면 요거에서 이제 마인드맵 심화반이 2가지가 있어요. 교과서로 한번 그러니까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론 심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론 심화반과 마인드맵 중에서 국악을 요때 하지 않고요. 서양음악 4. 이때는 악곡들 분석하고 연대별로 쫙 다 같이 깊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는 요 마인드맵 국악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화성은 그대로 쭉 하고요. 요 4월에
대위를 해요. 자, 그러면 보통 세 개가 같이 가겠죠. 근데 이 세 가지를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국악을 몇 번 하게 되냐면 핵심 이론에서 요때 한번 해요. 1, 2, 3주. 그 다음에 여기서 교과서로 또 한번 해요. 2번. 같은 내용을 심화해서 교과서 중심으로. 그 다음에 여기 마인드맵으로 마지막 정리를 해요. 심화된 내용을 가지고. 여기까지가 국악을 3번 보는 게 돼요. 상반기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부터는 그냥 문제풀이와 모의고사예요. 3달 동안 문제를 풀고 2달 동안 모의고사를 해요. 그럼 7, 8, 9, 그 다음에 10, 1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연간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겹쳐서 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뭘 해야 될까 이거를 고민하시는데요. 공부 학습 계획을 그냥 진도만 잘 따라오셔도 충분해요. 그리고 진도를 따라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처음 공부하신 선생님들이 과목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과목들을 다 밀리지 않고, 왜냐하면 제가 예습과 복습을 다 내드리거든요. 그리고 매주 시험을 봐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스터디로 퀴즈를 해요. 자, 그러니까 시험 그 다음에 수업 듣고 시험 보고 집에 가서 공부하고 와서 아침에 시험 보고 다시 수업 듣고 또 퀴즈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공부의 방법은 이게 사실 꺼내놓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넣는 거 바로 꺼내세요. 넣으면 그게 어떻게 머릿속에 있는지를 꺼내놓지 않으면, 이게 이제 기억 전략에 대한 거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해 드릴 텐데, 보통은 재수하시는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겪는 시행착오가 아웃풋 중심의 공부를 안 하시고 그냥 인풋 중심의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딱 봤을 때 꺼내놓고 났는데, 왜냐면 시험은 꺼내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꺼내놓는 프로세스가 너무 약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구조화별로, 그러니까 스터디에 대한 얘기는 제가 조금 진행을 해볼게요. 이제 올해 학습관리 프로그램이 테누토반과 아첼반이라고 해서, 테누토반은 이제 초수하는 선생님들을 도와드리려고 만든 거고, 아첼반은 재수하는 선생님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스터디로 점검을 하는 건데, 작년에 하셨던, 또는 그 재작년에 하셨던 선생님들이 이걸 통해서, 스터디를 통해서 뭔가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일단 모르는 거 해결하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뭔가를, 그 결속감 있죠? 같은 배를 타고 뭔가 파도를 헤쳐나가는 그거가 사실 굉장히 커요. 심리적인 거가. 왜냐면 장기전이라서. 이게 잘 되는 날도 있고요. 안 되는 날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막 이게 기복이 심하신 분들은 사실 그거를 잡아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스터디이기도 해요. 자, 물론 내용적인 부분도 크죠. 왜냐면 처음 봤을 때는 모르는 게 되게 많을 텐데, 이제 하다 보면, 같이 얘기하다 보면 알아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요. 이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하는 거라면 이거는 매일 점검이에요. 그래서 카페에 글 올려드렸어요. 매일매일 공부한 분량을 올리세요. 그래서 복주머니 한 개가 1시간. 그러면 복주머니 4개예요. 그럼 4시간 공부하신 거죠. 오늘은 복주머니 10개예요. 그럼 10개, 10시간 공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타임 포커스라는 거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핸드폰을 뒤집으면 그 뒤집은 동안만 공부를 한 거예요. 내가 얘를 볼 때는 카운트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공부에 몇 시간씩 이렇게 딱 해놓고, 뭐 국악 할 때는 국악 거에다 맞춰놓고 공부를 해요. 그러면 이제 얘가 하루가 지나고 나면 뭐
국악 2시간 18분, 서양 음악 1시간 32분. 이제 다 나와요. 뒤집어 놓은 그 시간 동안에. 그래서 내가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쫙 카운트 해보면 복주머니가 6개인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대략 하시면 돼요. 그 1시간 반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대략 2개. 이제 근데 그런 걸 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얘를 캡처해서 올리시면 제일 편하긴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다음 주에 뭘 나눠드릴 거냐면 다이어리를 나눠드릴 거예요. 우리 클래스 다이어리. 자, 다이어리를 받으시면 손으로 써서 계속 보는 게, 쌓여서 보는 게 나는 더 잘 맞다 하시는 분들은 다이어리에 쓰세요. 다이어리에 언제부터 몇 시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한 시간을 그냥 맨날 찍어서 올리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인증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참여하세요. 공부를 하시겠다 마음 먹으신 분들은 모두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건데, 요거는 제가 이제 그것도 카페에다 올려놨어요. 18일 날 다음 주죠. 그래서 수업 끝나고 6시 반부터 한 8시 반 정도까지 3분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근데 한 분은 육아 중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이 아기를 낳아서 한 1년 좀 안 됐을 때인가요? 그때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때 공부를 했죠. 근데 그 다음 연도에 다시 아기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둘째를 키우면서 휴직을 했는데, 휴직 중이시긴 한데, 그러니까 수유를 하고 뭐 이런 걸 하니까, 그리고 가깝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하루를 이렇게 와서 해주시기가 어려워서 이제 조금 육아나 이런 거 병행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카페에다가 남겨주세요. 궁금한 거 그러면 그분이 동영상으로 다 찍어서 보내주신대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우리는 이제 뭐 어떻게 공부하시고요, 뭐 이런 얘기를 좀 듣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조금 이따 할게요. 그냥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테두터반 운영은 3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내용의 구조화.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마인드맵을 중심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1, 2월은 전격종지를 중심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전격종지에 그날 배운 내용을, 이것도 제가 일단 수업 때 알려드릴게요. 수업 때 뭘 하셔야 되는지. 수업 때 그냥 듣는 게 아니고요. 구조화를 하기 위해서 제가 구조화를 해놓고 계속 진행을 할 거거든요. 하면서 그러면 그 구조화된 세트를 쓰시면 돼요. 수업 끝나고. 그래서 뭘 해야 되는지는 수업 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러니까 전체를 보지 않고 그냥 부분을 이렇게 쭉 따라가는 공부를 하시면 어떤 식이냐면, 얘가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이렇게 쭉 가면 얘는 이렇게 슬슬슬슬 지워져요. 얘는 막 가고 있는데 얘는 또 이렇게 슬슬슬 지워져요. 그러니까 뭘 세워야 되냐면 이렇게 중요한 뼈대를 세워놓고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위해서는 구조화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화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수업을 하면서 연습을 할 거예요. 어떻게 구조화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거를 다 정리를 해드린 것을 그날 바로 시험을 볼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백지 쓰기 되게 어려워하시거든요.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면 구조화에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조금씩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심화반으로 들어가면 그때는 좀 더 자세히. 지금은 약간 뼈대 중심으로 1, 2월에는. 그것만 하셔도 굉장히 큰 수학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핵심 이해 및 암기 사항을 이것도 역시 퀴즈 형태로 드려요. 스터디 팀들이. 그러면 빨리 써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이제 그날 수업한 것 중에서 이렇게 흘러갔는데 내가 못 따라가겠어.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쉬는 시간에 또 물어보세요. 이렇게 그러다가 쉬는 시간에 물어봤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스터디 때 끝나고 나서 이제 그거를 질문을 하세요. 서로. 그러면 다 모르진 않아요. 다 모르는 게 틀려요. 그래서
서로 알려줄 수가 있어요. 서로 알려주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서로 알려준 부분에서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제가 그래서 같이 있어요. 자, 그리고 담당 선생님들이 또 따로 있어요. 이렇게 저기마다 도와주시는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 모둠 안에서 일단 그날 배운 거는 그날 꼭 해결을 하고 갈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그래서 이걸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해야 돼요. 2시간 안에 끝내려면. 근데 기출문제는 그 문제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근데 이제 인강 선생님들 되게 질문하고 싶으시죠? 지금 안 계신데. 그쵸? 그래서 인강 선생님들을 위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인강 선생님도 똑같이 진행할 거예요. 이게 다 자료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스터디 자료로 하시면 되는데, 뭘 하냐면 이제 제가 밴드를 만들어서 한 팀, 한 팀, 한 팀 이렇게 묶어 드릴 거거든요. 근데 그 팀을 묶어 드리고 나면 인증샷을 올리시면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거를 이건 이제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르는 거는 시간 정해서 한 번 토의해서 질문 남겨놓으시면 제가 질문 답변 드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직강과 인강이 거의 차이 없이 진행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인강 선생님들이 그냥 직강을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할 수 있게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근데 사실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강으로 갈까요? 직강으로 갈까요? 그러면 직강을 해보신 분들은 직강의 그 장점을 굉장히 잘 알아요. 그리고 인강의 어려움은 학습 관리가 정말 잘 되는 분들이 아니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막 어쨌건 가서 그날 게 해결이 되면 좋은데, 화성법도 사실은 선생님 안 보내주세요. 그날 거 못 풀면. 약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잡고 그때 거를 끝낼 수 있게 옆에서 다 같이 하고 있으니까 도와주는 거니까 내가 할 게 없이 그냥 이렇게 딸려가면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직강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 만나서 저기를 하니까 약간 심리적으로 서로 기대는 것도 되게 더 돈독해지고 하는데, 인강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만나서 하는 거에 교감이 이제 조금 부족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참여를 안 하거나 내가 이제 좀 바쁜 게 뭐가 딴 게 있으면 그냥 얘를 이렇게 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그러지 않는 거를 위해서 직강과 인강을 만약 고민하신다면 직강을 일단 나와보시고 인강으로 돌리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먼 지역은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지역 선생님들은 근데 내가 시간을 확보를 위해서, 근데 사실은 시간 확보보다 그러니까 이 이동거리가 너무 길지만 않다면 한 2시간 이내라면, 그쵸? 왜냐면 아침 와갖고 거의 한 일주일 수업을 하루에 다 하잖아요. 2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루 그렇게 시간을 내셔서 그러니까 다 오실 필요는 없어요. 일단은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은 그런 리듬을 약간 만들어줄 수 있게,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인강을 하시면 시간 관리, 사실 개인 공부 시간도 되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첼반도 똑같아요. 똑같이 진행을 하는데 내용의 구조화를 이제 조금 더 심화해서 진행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인드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첼반 선생님들은. 아첼반 대상 자체가 마인드맵을 다 작년에 하신 선생님들 대상으로 아첼반을 한 거라서, 그러면 그 정해진 분량을 매주 이제 인증샷.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오신 선생님들은 써서 이제 그 정해진 거를 서로 채점해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관련 기출 문제도 사실은 테스터반 거는 좀 쉬운 걸로 고르고요. 주제에 맞게. 그 다음에 아첼반 선생님들은 조금 더 풀어 쓰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이걸 나눠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아첼반과 그리고 이제 인강 선생님들도 제가 테스터반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아첼반으로 들어갈까요?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재수인데 온전히 재수이신 분들은 아첼반으로 오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해보고 나서 시험 봤어요. 그래서 뭐 초수 같은 재수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테누토로 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예전에 작년 시험이죠. 작년에 거의 한 서울 커트라인에서 한 12점인가 높게 받으셨던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 해에 테누토반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기본부터 다시 하겠다. 그래서 아예 아체를 안 하고 테누토반부터 하셨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것도 사실은 나쁘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거의 다 이게 조금 더 쉽게 접근하느냐, 어렵게 접근하느냐는 1, 2월밖에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제 여기로 가면 거의 비슷해져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이미 여기까지 하면 두세 번은 다 진도를 훑은 거가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여기에 와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스터디는 주로 여기에서도 뭐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기는 할 텐데, 여기에서 상반기에 좀 핵심적으로 이거를 운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은 저는 머릿속에 누가 얼만큼 공부했는지는 사실 다 알게 돼요. 왜냐하면 매일 그 시간을 올려주잖아요. 10시간씩 꼬박꼬박 올리셨던 분 계세요. 작년에. 그러니까 사실 10시간 한번 올리려고 해보세요. 거의 하기 힘들어요. 하반기니까 가능한 거지 상반기는 강의가 많아서 제가 얘기하는 이 공부 시간은 강의 시간은 다 뺀 거예요. 그냥 개인 공부 시간. 그러면 한 강의 다 들으면서 이거를 세 트랙을 다 가져가면서 이걸 복습하고 예습하는 시간만 카운트를 해보면, 그러면 얼마 시간이 나와야 될까요? 라고 이제 보통 막 물어봐요. 몇 시간이 나와야 돼요?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뭐 시간 쓰라고 해놓고선 중요하지 않대.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를 놓치지 않고 내가 계속 그냥 못하겠으면 1시간이라도, 한 개라도 쓰자. 약간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냥 아예 퍼지고 싶은 날이 있거든요. 꼼짝도 못해. 그래도 일어나서 내가 요거 보든가 아니면 누워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간에 내가 공부를 꾸준히 이어간다는 습관 자체를 들이는 거. 근데 처음에 공부를 안 하다가 갑자기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은 그거 쉽지 않아요. 엉덩이를 붙이고 하루에 그냥 도서관에 산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공간이 되게 중요한데요. 1, 2월에는 여기저기 다 해보세요. 자습실에도 해보고 독서실에도 해보고 학교 도서관도 가보고 동네 도서관도 가보고. 동네 도서관 너무 좋더라고요. 저 지난 저도 뭐 막 정리할 게 있어가지고 과천 도서관을 갔어요. 딸이랑 마주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얘 핸드폰 보이는 거 막 눈에 막 짜증나는데 그냥 막 했어요. 근데 너무 쾌적한 거예요. 공부하는 환경이. 그래서 도서관 강추하고요. 그 다음에 가까운 데 있으면 그 다음에 자습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학원에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아요. 상반기는. 그래서 그냥 왔다 다시 가고 또 실기하러 왔다 다시 가고 뭐 이렇게 하려면 동선이 짧은 게 좋거든요. 그래서 자습실이 근데 좀 만약에 안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독서실을 근처에다 해놓고 그냥 진짜 수업 빨리빨리 할 거 다 하고 가서 복주머니 채우고 약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걸 계획을 세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스터디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복주머니는 매일 아침에 제가 문자를 보내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받고 어제 공부한 아까 있죠? 얘기했죠? 그거를 그냥 다 찍어 놓고 주무세요. 아니면 이제 그냥 올려야지 하고 이제 전화를 받으면 이제 카페에다 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시간은 그냥 10시 이전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 시간 약속을 하니까 사실 되게 저도 이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여러분들이 다 오전에 올리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할 거고요. 이제 좀 시간이 정말 바짝 쬐야 되고 아침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한 시점으로 약간 가면 그때는 아침 스터디, 약간 아침 스터디가 아니라
기상 뭐 학습 관리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메타인지를 작동한다. 이게 그냥 쓴다, 써서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쓴 내용들을 보니까 야,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맨날 복주머니가 한 개야. 이거 메타인지예요. 이게 양이 중요할까 하지만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 시험은. 왜냐하면 절대량이 많기 때문에. 해야 될 분량 자체가 많은 시험이라서 이게 그리고 아까 뭐 해야 된다고요? 아웃풋. 꺼내야 돼요. 꺼내셔야 되는데 아웃풋을 하려면 그냥 넣는 공부와 아웃풋을 하는 공부는 양 자체가 틀려져요. 이게 그냥은 알겠는데 쓰려면 못 쓰겠는 거죠. 그럼 이걸 쓸 수 있을 때까지 아웃풋이 될 때까지를 공부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모자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절대 시간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혼자는 잘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도와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활용하세요. 그거를 땡큐 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맨날 그래도 딱 받았을 때 올리세요. 뭐 이렇게 문자를 드리진 않아요. 여기에 되게 내용을 담아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이렇게 그 동기를 부여해드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요건 안 했는데 퀴즈를 하나 하려고요. 화요일은 작곡가. 이번에 문제가 뭐가 나왔어요? 비발디 나왔죠? 이 작곡가의 뭐는 이 사람의 특징은 음악사적 의의는 그런 게 퀴즈예요. 그러면 그걸 받고 한 번씩만 계속 생각하세요. 만약에 얘를 제가 40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해에 시험에 나올 만한 사람은 다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문제 드리고 답은 카페에서 확인하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쨌건 그렇게 해서 그냥 적절하게 뭔가 학습에 도움이 되는 방식의 복주머니를 여러분들한테 매일매일 전화를 보내드릴 거니까 신청을 하세요. 안 그러면 이게 무슨 그쵸 그냥 막 보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근데 일단은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냥 무조건 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이걸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근데 그걸 안 하실 이유가 없죠. 그쵸? 공부를 하겠다고 지금 마음을 먹은 거니까. 근데 그리고 부담 갖지 마세요. 아, 선생님이 뭐라고 생각할까? 이게 공부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거를 올려 말어. 0시간, 복주머니, 0개. 근데 이게 메타인지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한번 그렇게 올리고 나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은 민망해서라도 공부를 해요. 그냥 그거를 활용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막 이분 왜 이렇게 조그매? 이렇게 많이 해. 물론 많이 하는 거를 꾸준히 하면 제가 놀라요. 근데 그게 제가 놀라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트랙으로 가시면 돼요. 그냥 꾸준히만 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가 막 흔들리는 과정까지도 그냥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거를 찾아서 공간을 정한다는 건 아까 어느 장소에서 내가 그 남은 시간에 그거를 복주머니를 모을까. 왜 복주머니냐면 사실은 자기가 공부한 양이 쌓여서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뭘로 할까 하다가 복주머니 괜찮다. 그래서 처음에는 2시간에 한 개를 했거든요. 작년에는. 근데 2시간에 한 개를 하니까 1과 2분의 1, 7과 2분의 1,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분수가. 그래서, 올해는 그냥 1시간 단위로 하자. 1시간 단위로 하면, 이제 30분 이건 어떻게 해요? 그래서 30분보다 많으면 2개, 30분보다 안 되면 그냥 1개, 이렇게 해서 1개, 2개, 3개, 10개, 이렇게 하시면, 그리고 이제 올리잖아요. 만약에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올리면 그냥 몇 시, 몇 분, 몇 초, 이런 것까지 나오니까 그냥 클리어하게 본인을 기록하세요. 학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거를 역시 복주머니도 인간 선생님들 다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인강과 직강을 최대한 똑같이 학습 관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안 내시면 이제 계속 안 올리시면 한 번씩 전화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은 만나니까 그냥 올리시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냥 인강은 제가 이렇게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몇 퍼센트 수업을 들었는지가 다 나와요. 제가 그 사이트 안에. 그래서 뭐 50% 들으신 분도 있고, 근데 어떤 분은 50%까지 들었는데 어떤 분은 1%야. 그러면 이분은 물론 늦게 신청을 해서 이제 시점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이제 만약에 매주 꼬박꼬박 가려면 여기가 7%여야 되고 여기가 12%여야 되고 뭐 있어요. 시간이 대략. 그래서 그냥 제가 한번 쭉 들어가서 봐요. 그리고 너무 강의가 밀리면 이제 문자를 드려요. 1%시네요. 자, 상위 1%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밀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강의 밀리면. 그래서 밀리지 않을 자신이 없으면 그냥 직강으로 오세요. 직강은 뭐 밀리고 자시고 없어요. 그냥 실시간으로 그때그때 바로바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인강 직강 고민하는 선생님들 되게 많이 저기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하반기는 어쨌든 텐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 공부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문풀 정도를 뭐 만약에 저기를 하더라도 상반기에는 이 리듬을 여러 개를 같이 하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지금 이거를 다 내가 매니지먼트 해가지고 강의를 정해서 듣고 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냥 속편하게 그냥 그때그때 딱딱 가는 게 훨씬 편해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이 임용시험은 자기를 굉장히 심플하게 맡겨버리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거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내가 생각하고 결정해야 될 것들을 다 없애주고 그냥 따라가다 보면 거기 가 있게 하는 그거를 해드리면 그냥 그것만 집중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씩 이렇게 한 걸음씩, 복주머니도 사실 그런 거거든요. 하루에 이렇게 조금씩 가서 진짜 별 티 안 나게 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서 보면 그래도 이만큼 했네가 돼요. 그리고 이제 수업 들으시는 선생님들 다 뭘 보내드릴 거냐면 전격종지 하고요. 전격종지 지금 안 받으신 분들은 일단 연구실로 내려와서 받으세요. 그때 설명회 때 받으신 분들은 뭐 안 받으셔도 되겠죠. 그리고 인강으로는 신청하시면 주소를 잘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보내드리는데 스케줄러하고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다음 주에. 그래서 선생님들은 스케줄러는 나오면 다음 주에 나눠드리는 걸로 하고, 그래서 그거를 꼬박꼬박 그냥 조금씩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렇게 채워야 갈 수 있지 11달을 나 혼자 막 전력 질주를 하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확 지쳐가지고 그러고 슬럼프가 와서 한 달이 갔어요. 막 이제 이런 얘기들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보폭을 자기가 알아서 조정을 하면서 꾸준히 계속 하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많이 해요, 조금 해요, 뭐 왜 이렇게 조금 하세요 이러는 거 전혀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만들어 가세요. 그 습관을. 자, 그리고 멘토링 프로그램은 매달, 근데 이게 매달이 될 수도 있고요. 사실은 근데 방학 때 약간 몰아서 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이 학교 다니는 동안은 너무 바쁘셔가지고. 근데 어느 시기에는 그래도 이게 필요하다. 특히 이제 수업 실험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와서 해주시거든요. 그 모델링을 해주세요. 엄청 점수 잘 받으신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때 시험 본 거랑 거의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뭐 이제 이런 거를 해주신다고. 이제 그럴 거면 지금은 사실은 그게 감이 별로 안 와요. 수업을 좀 그래도 교과서반이 수업 실험반이랑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교과서반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여러분들이 지도안도 쓸 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가이드도 다 드리거든요. 강의를 통해서. 그러면 그때쯤 해서 이 조건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모범적인 수업이구나. 이런 것들을 딱 봐서 적당한 시기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이제 그때
그때의 우리 멘토 토크 콘서트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 실현 특강 같이 뭐 이렇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게 그냥 정기적으로는 하는데, 근데 이거를 매달로, 그러니까 한 텀에 한 번은 당연히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텀이 2달 단위로 가죠. 그래서 일단 이번에 18일에 하고, 방학이니까 2월에 한 번 또 하고, 그 다음에 3, 4월에 하고, 5월에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방학하면 또 하는데, 방학했을 때 여름방학은 사실 선생님들이 막 본인 공부에, 시험 그거에 막 치여가지고 거의, 그러니까 다른 거에 잘 저기를 못해요. 근데 이때는 면접으로 거의 이제 결정을 하려고 면접과 수업 실현이라고 하는 부분을 변별도를 계속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굉장히 서울은 한 문제가 더 늘었거든요. 그러면 얼마 전에 서울 이제 그 멘토 오시는 선생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합격하신 분 사이의 점수 차가 12점이었대요. 최고점하고 최저점이. 그러니까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면요. 40점 만점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은 2점 깎였다. 그러면 어떤 분은 14점 깎인 거죠. 그러니까 거의 만점을 받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문항이 지금 4문항에서 이번에 서울은 5문항으로 늘었거든요. 그럼 내가 이렇게 5문항을 주면서 1점씩만 빼도 5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 차이가 그렇게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잘 하시는 분과 못 하시는 분의. 그래서 1차는 굉장히 기본에 충실하게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문제 스타일이에요. 올해는 약간 쉬었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기본에 충실하게 냈거든요. 아마도 이런 기조로 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최종 결정은 2차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들이 2차를 나는 1차만 일단 붙고 보자라는 마음은 그러니까 그때 가서 후회를 해요. 그때 가서 이게 같이 갔어야 되는구나. 지금 막 어떤 선생님들은 너무 힘들어갖고 엉엉 울어요. 한 달, 2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해야 될 과목을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9가지래요. 경기가. 그래서 그 9가지를 단수를 불다가 청음을 하다가 시창을 하다가 피아노를 치다가 장구를 치다가 노래를 부르다가 그 다음에 면접 스터디를 가고 수업 실현을 찍어요. 자, 이게 막 거의 멀미날 만큼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라 하나씩 정해서 하셔야 되는데, 저는 상반기에 일단 피아노가 안 되시는 분들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피아노 빨리 시작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응용 반주인 경우에 특히 좀 이제 그 진도를 한번 쫙 훑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구 민요 빨리 하세요. 장구 민요를 왜 빨리 해야 되냐면, 여기에서 왜 감이 안 오냐면, 장구 민요나 이런 것들을 국악기를 내가 연주를 직접 해보거나 불러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내가 직접 배우고 나면 이건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다 알아지는 거예요. 몸으로 체득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엄청 차이가 나요. 그래서 민요 같은 경우는 인강도 있어요. 인강 선생님들은 만약에 이제 국악하는데 좀 어렵다, 그러면 민요를 빨리 배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장구하고 민요하고 이게 되고 나면 선율론과 장단론이 어느 정도 끝나게 돼요. 민소각 파트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가르치는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걸 얼마나 잘 가르칠 건가, 이론적인 것도 보고 실기적인 것도 보지만 내용적으로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이거는 사실 그냥 사족 같은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장기적 길게 이거를 11달을 막 전력 질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이 믿음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자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래서 이게 될까요? 하고 상담하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되는 시험 맞아요? 뭐 이런 거. 근데 되는 시험 맞아요. 그리고 지금같이 쉬워졌던 때는 별로 없어요. 2010년도에 서울 1명 뽑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몇 명 뽑았어요? 40몇 명 뽑았죠? 그죠?
50명이었나요? 자, 이렇게 차이가 났는데 TO가 그때 280 몇 대 1이었어요. 그때 합격하셨어요. 같이 공부했던 선생님이. 근데 그렇게 정말 바늘구멍 같은 때가 있었는가 하면 지금은 그냥 성실하게 꾸준히 정말 자기의 모든 거를 다 끌어올려서 하면, 왜 다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과목이 많아서 짧은 시간 동안에 해야 될 커버할 것이 되게 많기 때문에 역량에 따라서도 물론 차이가 있지만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출발선은 다 다르지만 조금만 하면 역량은 완전히 키워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그래서 그게 다 노력으로 극복된다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 거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마인드셋을 가져야 돼요. 자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들을. 그래서 자존감이 낮으신 분일수록 이거를 뭐 내가 뭐 이렇게 공부 안 한 거에 대해서 떳떳하지 않아요. 그쵸? 아, 내가 이래서 이렇게 나는 이런가 봐.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안 해도 떳떳하고 해도 더 떳떳하고, 제가 이제 복주머니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저는 제 페이스대로 갈 거예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시간을 되게 왜 이렇게 시간이 조금 나오지? 라고 하고 이제 물어보기도 해요. 어떨 때는 이제 혹시 선생님 일이랑 병행하세요? 뭐 이 정도는 물어봐요. 왜냐하면 그러면 푸시하면 안 돼요. 제가 그 현실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상담을 해드려요. 그리고 이 선생님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정도를 대략 저도 기대치를 갖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간에 완전히 똑같이 비례하는 건 아니다. 얼마나 집중도 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량은 예전에 그냥 모든 문제를 제가 많이 내드리는데 모든 문제를 지하철에서 다 해결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일도 하시고 애도 둘이었어요. 그래서 애 둘을 케어하면서 본인 일도 하면서 붙었어요. 한 해 동안. 근데 정말 사시는 거 보면 정말 치열하게 사는데 공부 절대량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집중도가 너무나 놀라울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합격하셨어요. 아마 그분도 수업을 너무 잘하셔갖고 제가 한번 초대를 할 거거든요. 수업 해달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수업을 잘한다는 게 이제 수업의 모델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저렇게 하면 만점을 안 받을 수가 없겠구나라고 수업을 하시는 분들을 주로 오셔서 제가 이제 수업 실현 토크 콘서트를 할 거예요. 아무튼 그렇고 자효능감, 그러니까 어떤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 그래서 자기가 교사가 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이거 약간 흔들리는 분 중에 피아노 바보예요. 뭐 귀는 베토벤이에요. 뭐 막 이런 거 있어요. 과연 근데 음악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요? 다 됐어요. 예.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노력을 안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굉장히 좋은 게 기회가 경기가 응용반주로 바뀌었는데 코드가 나와요. 나온다고 했어요. 1년만. 그 유예기간처럼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손이 피아니스트처럼 안 들어가는 분들이 많죠. 피아노 전공 말고는 대부분 그렇잖아요. 피아노 작곡 아닌 경우는. 근데 그렇다고 내가 그걸 코드를 보고 코드를 못 누를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피아노 전공이 아니신 선생님들이 굉장히 대거 경기를 많이 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서울은 저희가 대부분의 지역은 코드가 안 나옵니다. 코드가 안 나오고 그냥 반주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화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화성을 알고 화성 진행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곡을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래가 중요해지죠. 예전보다. 지금 그래서 노래를 반드시 배우세요. 그래서 노래 시험도 없는데 시창도 노래죠. 그 다음에 수업 실현도 노래죠. 노래로밖에 내 역량을 보여줄 수 없어요. 악기 이런 건 다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거는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장구민요도 노래고 범창도 노래예요. 그러면 반주를 적당히 하고 노래를 잘하잖아요. 그러면 반주가 적당히 그냥 잘 흘러갔기 때문에 거의 감점이 안 돼요. 많이.
막 틀린 어성을 치지 않는 한 무난하게 가면 되거든요. 노래는 근데 잘하는 거하고 못하는 거하고 소리 기어 들어가는 거하고 제대로 발성을 내는 거하고 엄청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점수에 당연히 범창 반주에서는 노래가 크게 저희가 돼요. 점수 차이를 낼 수밖에 없어요. 특히 만약에 코드가 주어지는 지역은 더 그러죠. 왜냐면 코드는 그걸 못 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물론 이거를 어떤 식으로 칠 건지 리듬에 대한 거라든지 그 음악적인 표현이라든지 이런 건 달라지겠지만, 자, 그래서 올해가 뭐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제일 먼저 그걸 시작하시고요. 실기 어려운 거, 청음 안 들려요. 그냥 버릴까 봐요. 절대 안 돼요. 버리시면. 버릴 거면 전공을 10점 정도 높게 받으실 자신이 있으면 버리세요. 그 무슨 말이냐면 최선을 다해서 그냥 에버리지까지는 가셔야 돼요. 그냥 모든 걸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훅 떨어지는 것만 없이 내가 에버리지 정도까지는 다 맞추겠다. 그 중에 내 전략 과목은 뭐야? 그러면 난 수업 실현은 만점, 면접도 만점. 그러니까 나는 그 실기보다는 그런 건 훨씬 더 잘할 수 있어 하면 그거를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먼저 상반기에 제가 준비를 해드릴 거예요. 수업 실현 같은 경우는 점수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반기에 다 몰아서 하는데 사실 저 죽을 것 같거든요. 어제도 밤 12시, 그제도 밤 12시 맨날 하루 종일 그거를 보는데 이 시기가 그래서 처음 겹치는 시기가 굉장히 저한테는 되게 이렇게 체력적으로 힘든 시기예요. 그렇지만 그때는 이제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상반기부터 해놓으시면 아무래도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훨씬 더. 지도안도 그렇고. 서울은 지도안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도안 잘 미리미리 해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 보고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요런 어떤 자기에 대한 기대와 어떤 올바른 마인드셋과 효능감 이런 것들을 최대한 높이고 서로 격려해 주세요. 절대 우리끼리 저기 아니에요. 경쟁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클래스가 언제나 굉장히 서로 다 아낌없이 퍼주거든요. 갖고 있는 것들은 알고 있는 것들도 그렇고. 근데 네, 당연히 교사가 될 분들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지 않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모두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클래스는 굉장히 인강도 마찬가지고, 근데 인강은 가급적이면 지역을 좀 다른 지역으로 밴드를 만들기는 해드리려고 해요. 그렇지만 서울 경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서울 경기는 어쩔 수 없이 다 겹쳐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메타인지를 작동시키세요 얘기했죠. 이건 그냥 아까 제가 사족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그래서 내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낼 건지 아는 능력이 메타인지예요. 그래서 내가 2달 동안에 매일매일 4시간씩을 공부하면 지금은 이거 이 정도는 모르지만 그때는 내용 구조화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꼭 자세한 것들은 못 외워도 여기에 대한 핵심은 다 쓸 수 있고, 이게 메타인지예요. 얼만큼 했을 때 내가 얼만큼을 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 메타인지가 굉장히 여기 보시면 이거는 자기가 여기에서 EBS에서 이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넘어갈게요. 어쨌건 메타인지가 높으면 장점과 단점을 알기 때문에 단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거 아셨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전략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엄청나게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지역을 생각하는 것도 미리미리 생각해 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실기도 엄청 차이 나고요. 어느 지역은 실기를 이렇게 보지만 거기서 변별도가 몇 점인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본인이 잘하는 거와 못하는 거에 대한 걸 알고 저랑 상담을 할 거예요. 2월 달까지 쭉 계속 인강, 직강 다. 그래서 본인이 잘하는 거 못하는 걸 다 써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선 나는 뭘 할 거고 어떤 식으로 나의 계획이 뭔지
메타인지를 작동시켜 갖고 최대한 자기에 맞는 플랜을 짜 갖고 오세요. 그럼 제가 수정을 해드리죠. 아,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에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오랜 경험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본인이 실기에 대한 거는 실기 상담을 다시 또 박정원 선생님이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상담을 해드리지만 이제 지역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왜냐면 미리 거기를 생각하고 근데 한 군데 생각하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나는 뭐 어디가 그러니까 특별히 자기가 생각하는 지역이 만약에 서울이다. 그래서 나는 서울 아니면 안 갈 거다. 라고 생각하고 서울에만 맞춰서 단수는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딱 보니까 뭐 경기는 80명 나왔고 서울은 7명 나왔다. 흔들리죠? 당연히 흔들리죠. 뭐냐면 이거는 자기도 있어요. 변수가. 자기도 변수지만 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냐면 TO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칠 수 근데 예전은 그 경기와 서울이 확 갈렸어요. 응용반주와 정반주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렇게 갈리진 않고 그 다음에 2차 변별력이 서울이 훨씬 높습니다. 경기보다. 그래 여기 기본 점수가 없어요. 그러면 청음을 빵점 맞으면 그냥 빵점이 나와요. 이쪽은 기본 점수는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 막 이거를 다 해보니까 어디에서 점수를 얼만큼씩 깎일 건가가 계산이 다 돼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 지역. 약간 이렇게 그러면 이거와 같은 유사한 어떤 지역. 근데 거기서 또 빼놓으면 안 되는 변수가 있어요. 거기 가서 사셔야 돼요. 그걸 잊지 마세요. 붙으면 거기 가서 살 거다. 그래서 이제 다시 보는 분들이 꽤 있어요. 난 어떻게든 붙고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일단 그 지역을 갔어요. 그래서 다시 보셔서 지금 오신 분들도 꽤 계시죠. 서울로. 그러니까 서울이 그동안 너무 안 뽑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다 이렇게 외곽으로 이제 근데 결혼을 하시니까 이렇게 떨어져 살아야 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트랜스가 되기는 해요. 근데 서울은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경기는 조금 된대요. 그래서 지역 이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살 거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래서 난 도서 지역을 냈다. 또는 뭐 경기에서 또 이제 되게 먼 지역은 따로 뽑는 거 아시죠? 네, 근데 그러면 거기서 8년을 사셔야 돼요. 자, 그것도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래도 나는 큰 문제 없어. 그러면 이제 점수랑 다 맞춰보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여러 변수들을 다 합쳐서 그리고 그 전년도 통계를 다 맞춰서 거기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결정하는 게 다 메타인지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에 대한 정확한 성찰과 그 다음에 그러니까 메타인지는 공부할 때도 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걸 선택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내가 하고 싶은 지역 어디든 갈 수 있게 점수를 만드는 거. 이게 가장 베스트예요. 그래서 서울이건 뭐 어디건 어디를 봐도 나는 커트는 충분히 넘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상태를 만드는 게 절대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단기간에 이번에 커트에서 거의 10점 높게 받으신 분이 계세요. 근데 본인은 그냥 겸손하게 운이 좋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전화로 이제 해서 선생님 근데 붙었어요. 어떡하죠? 그러니까 떨어질 줄 안 거예요. 이분이 몇 개월 안 하고 시험을 보셔가지고 근데 너무 높은 점수로 붙은 거예요. 어떡하죠? 근데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실기가. 그래서 이틀 동안 단수를 끝내시고요. 이틀 동안 민요를 끝내시고요. 이틀 동안 거의 그런 플랜을 드렸어요. 12시간씩 하면 겨우 이만큼은 할 수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플랜을 짜드렸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분이 전격 종지만 그냥 팠어요. 그냥 완전 거의 다 외우고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 전날 본 전격 종지의 5개 정도가 그대로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점수가 높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채점을 잘 제대로 못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노선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기본을 아웃풋을 확실하게 내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 그거가 가장 지름길이에요. 근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드려도 어머 이상하게 나오면 어떡해요. 틀리세요. 그거 틀려도 붙는데 지장 없단 얘기예요. 혹시나 그렇게 변별도 있는 걸 내고 싶어서 어떤 해에는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컷이 70을 그러니까 저기 뭐죠? 전공 80점 중에 70점을 넘은 적은 거의 없어요. 거의가 아니라 아예 없어요. 70을 넘은 적은. 근데 그런 변별도 있고 뭔가 어디 구석에서 어떻게 냈는지 모르겠는 문제가 5점 이상 나온 적은 별로 없어요. 뭐냐면 그냥 어느 정도 그 기본만 확실하게 하면 70점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연습을 해야 되는데 혼자 꺼내지는 거 잘 안 꺼내집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하고 뭐 또 공부한 시간도 매번 체크하고 요렇게 가서 그냥 이렇게 배에다가 나를 실어서 그대로 쭉 가자는 거예요. 그치만 몸은 힘들 거예요. 피곤하고. 그래도 선생님들이 정한 거잖아요. 누가 여기 와서 등 떠밀어서 여기 와 있어요? 아니죠. 내가 정해서 이 시간 안에 나는 요만큼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목표를 갖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저는 도와드리는 역할을 할 거고 선생님들은 누구의 동력으로 가는 거냐면 자기가 노져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막 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 힘을 내서 누가 붙고 누가 떨어지고의 차이는 결국엔 본인의 노력과 시간으로 다 결정이 되고 그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메타인지를 계속 작동하세요. 자, 그래서 메타인지가 향상되려면 범주화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과학적 학습 전략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과학적 학습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얘기해 드릴 건데요. 다양한 방식의 아웃풋을 하셔야 돼요. 쓰는 거, 말하는 거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틀렸던 거 잘 기억나요. 그래서 제가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기억력 전략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 퀴즈를 계속 해보면 그냥 생각하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하고 꺼내려고 했는데 얘가 여기서 탁 막힌 거를 아는 순간 메타인지가 작동이 돼요. 그래서 학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거를 잘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실제 능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거. 이 피드백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근데 어떤 분은 굉장히 과소평가하세요. 그래서 막 2차 준비도 안 해요. 1차를 그렇게 높게 점수를 받았지만 자기는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상황에서는. 근데 지금도 하다 보면 자, 다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스터디를 하다 보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하루 똑같이 공부 다 했는데 전 선생님 다 쓰지? 나는 이거 반도 모르겠는데? 약간 이럴 수 있잖아요. 뭐냐면 그냥 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뿐이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저런 사람은 붙겠지. 나는 안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 되게 그러니까 이게 아주 반짝반짝 스마트하신 분들이 당연히 스터디를 하면 더 부각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당연히 본인의 그런 것들을 다 알려주는데 더 도움을, 그러니까 협력해서 하시면 되는 거고, 도움을 계속 받았으면 나중에 합격해서 다 도움을 주세요. 그러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민폐가 될까봐 뭘 안 한다? 그것도 말이 안 돼요. 그냥 스터디는 서로 약간의 민폐를 경험하겠다고 약속하고, 그냥 모이는 그런 집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객관적인 어떤 피드백은 서로 해주는 것도 되게 도움되고요. 그 다음에 인지 과정에 대한 거. 사실 그래서 인지 과정에 대한 얘기는 이거 자세하게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수업마다 퀴즈, 스터디, 토의도 되게 좋아요. 이게 토의라는 거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때 생각했던 서로 다른 거를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토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땅 방향을 보여줘요. 저는 당연히 이건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이걸 이런 식으로 생각하네? 라고 맥락을 달리 보아주면 이게 인지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테누토와 아첼에서는 저와 또 많이 선생님이 도와주실 거거든요. 그리고
피드백을 정확하게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문제 중심의 점검, 또 점검.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문제가 앞뒤로 있어요. 수업의 앞뒤로.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일주일 동안 한 거에 대한 복습 문제. 그리고 이 뒤에 붙은 퀴즈는 오늘 하루 동안에 한 거에 복습 문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알아들었구나. 어디까지는 내가 아웃풋이 되네. 말 되네. 막 이렇게. 그래서 수업하면서 제가 계속 외우게 할 거거든요. 지금 한번 그려보세요. 막 이렇게. 그러면 얘를 이렇게 어디다 자리를 놓아야 되고 처음에 구조화부터 1, 2월은 거의 구조화에다 가장 시간을 많이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주머니 학습관리 같은 경우도 이건 객관적인 파악이죠. 내가 몇 시간, 나는 하루 종일 있었던 것 같은데 뒤집어 놓은 시간을 보니까 4시간 나와요. 그럼 이게 객관적인 자기 파악인 거예요. 그리고 집중을 잘 못한다. 그러면 집중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은 예전에 한 5년 전쯤에 3분의 서울 지역 합격한 아줌마 3명이 있었는데요. 아기를 다 놀이방에 보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다행히 그때 뭐 5시인가 6시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신데렐라 같아요. 딱 보내고 어린이집에 보내고 막 와서 카페에서 하루 종일 수다를 떨어요. 전격종지 수다. 그래서 그분 3분은 전격종지가 정말 나중에 갖고 와서 보니까 너덜너덜해요. 그걸 어떻게 외울 건지, 12마당 어떻게 외울 건지, 3시 막 수다를 떨면서 그러다가 이제 4시 반인가가 되면 다 달려가요. 애 데리러. 근데 3명 다 붙었어요. 뭐냐면 어떤 방법만 맞고 어떤 방법만 틀리다는 없어요. 그게. 그래서 나는 짝공부가 굉장히 잘 맞아. 그러면 아까 이 3분 수다 떨듯이 그냥 시간 좀 많이 잡아서 오전 내내 또는 오후 내내 나는 이걸 다 확인하고 확실하게 알고 가겠다. 그냥 전격종지만 그냥 계속 그렇게 파겠다 하셔도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자기의 환경에서 그냥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다 똑같지 않거든요. 그거를 찾으세요. 그런 다음에 꾸준히 밀고 나가세요. 근데 지금은 시행착오를 할 수밖에 없는 시기예요. 1, 2월은. 그냥 시행착오를 하더라도 잡히겠지. 언젠간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가장 스테디하게 그 다음에 가장 효율이 높게 갈 수 있는 공부 시간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장소도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정해서 이런 객관적인 시스템을 활용하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거는 이런 괴로움 많이 있겠죠. 이게 약간 이제 자아 효능감이나 뭐 이런 얘기 아까 같이 한 건데,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이분이 멘토예요. 이 할머니, 교장 선생님. 그리고 아까 미미 선생님은 초임교사. 자, 근데 예비교사죠. 6가지가 성장형과 고정형이 있는데요. 이때요. 이거는 제가 어느 책에서 인용해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6가지를 보면 자기 관점, 도전, 실패, 노력, 비판, 그 다음에 다름, 자, 이런 걸가 있어요. 그래서 고정형 사고는 지능이 고정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그렇잖아요. 저 바본가 봐요. 이런 얘기 막 하시거든요. 절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성장형으로 바꾸셔야 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도전하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디쯤 했으면 이건 안 될 것 같으면 그걸 시작도 못 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어쩌면 완벽주의 경향이 있는 분들이 더 그런 경향이 있기도 한데 그거를 그냥 다 깨세요. 그리고 나를 그냥 확 열어 제치세요. 그러고 나면 이게 도전은 그냥 발만 뛰면 돼요. 한 발만 더 뛰고, 그리고 복주머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시간을 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냥 해보면 잃는 건 하나도 없어요. 뭘 얻냐면 객관적인 자기 파악, 자기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가 일주일 동안의 데이터가 쌓여요. 그럼 그걸 가지고 주말에 다시 계획을 짜서 그 다음 주에 다시 조금 더 하는 걸로 짜면 돼요. 내가 너무 무리하게 짰구나. 이것도 그 다음에 실패하면 자아의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정말 꼭 해드리고 싶은 거.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근성이에요. 근성. 그래서 그러니까 왜 그 회복력이라고 하죠. 그 어떤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다른데요. 그릿이라고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만 적어 드릴게요. 유튜브에 이렇게 치면 뭐가 나오냐면 그릿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테드,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하버드대 어떤 심리학자가 얘기한 건데요. 결국에 끝까지 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누굴까를 봤더니 굉장히 오랜 동안 추적 조사를 했는데 IQ가 높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IQ가 높은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정말 달리기 같은 걸 했을 때 더 이상 못 달리겠어라고 했을 때 얼마 더 달릴 수 있는지. 아, 이젠 진짜 못하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두 번을 했는데 떨어졌다. 이럴 수 있어요. 그쵸?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는 너무 그런 상황들이 많지만 이게 단순히 실력하고 그대로 똑같이만 간다라고 우리는 보고 싶지만 사실은 운이라는 것도 있어요. 일정 어느 정도는. 그쵸?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이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됐을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이게 이제 그릿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1년으로 보면 우리가 합격, 불합격의 얘기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루로 보면 내가 복주머니 3개 했는데 하나 더 해 말어. 뭐 허리 아파 죽겠는데. 자, 이럴 때 그 못 달릴 것 같은 거를 이렇게 일으켜 세워서 다시 더 한 발짝 더 뛰는 거, 그게 근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의 역량의 최대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럴 작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고정형 사고방식에서 성장형 쪽으로 혹시 내가 여기 고정형에 있으면 노력해도 소용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이 시험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발전했는지 보세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오늘 수업 듣는 거하고 마지막 주에 수업 들을 때는 완전히 국악 파트는 달라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달라져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기본은 다 잡혀 있어요. 여기에서 요거 하고 3주 하고 여기에서 교과서반까지 해서 1, 2월 안에 국악을 한 번은 마스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까지. 그러려면 복습할 게 더 많겠죠? 그럼 힘들겠죠? 그럼 쉬고 싶겠죠? 그때 그릿 생각하세요. 그래서 요만큼만 더 하자 하고 어쨌건 이걸 채우자. 근데 만약에 못 채웠어요? 그래도 그거를 데이터가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못 채운 건 요만큼 더 하면 되지. 이 긍정적인 마인드가 자기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못했다고 막 이렇게 너무 자기 타박하지 말고 그냥 이거를 만들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2월 정도까지 공부하는 습관이 자리 잡히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굴러가요. 그리고 시간 잘 쓰세요. 짬짬이 하는 것들 공부하는 거 굉장히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이제 교육과정 제가 이제 막 얘기할 텐데 교육과정은 오며 가며 다 외우세요. 목소리로 제가 녹음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다 카페에 가시면 목소리로 2015 교육과정 다 제가 읽어드렸어요.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읽었어요. 최대한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개씩 그게 한 30초 되나요? 1분 되나요? 아무튼 길이가 길지 않아요. 그만큼만 하루에 외운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목표치를 다 100분의 1로 쪼개세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그 100분의 1씩만 하세요. 그럼 100일 뒤에 가 있으면 100까지 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게 하나하나씩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되겠어가 아니에요. 그렇게 한 발짝씩 가서 100까지 가는 거지 휙 100으로 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그거를 체험해 보려면 기록을 남기세요. 그래서 뭘 했는지까지 기록을 남기셔야 돼요. 그래서 몇 시간 공부했는지만 남기시면 안 되고 뭘 몇 시간 했다, 뭘 몇 시간 했다, 그랬더니 국악은 이만큼이 됐다 라고 하는 거를 스스로 피드백을 하고 그럼 다음 달은 어디에 시간을 얼만큼 더 써야지 메타인지 반짝반짝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1년 거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했어요. 사실
제가 사실 이런 것들을 설명회 때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었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정보만 이렇게 이게 뭐 설명회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예 처음일 수도 있잖아요. 공부를 하려고 막 의지가 불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뭔가 한번 볼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정보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에 시험이 나오고 어디가 몇 점이고 뭐 이런 기본 정보를 제공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원래 제가 오리엔테이션 길게 안 하는데 첫 시간이어서 조금 길어졌고 앞으로 공부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그림이 좀 잡히세요? 네, 그러면 그거를 저도 여러분도 같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봅시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